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65세 전후이신 분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연배를 맞이하신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창 일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 공원에서 새벽 운동을 하고 댁에서는 텔레비전 보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뵐 때면 마음이 여러모로 묘해집니다. 해가 바뀔수록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노후 생활도 안정적으로 누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어르신들께 어떤 지원을 제공해드리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4월 11일에 열렸던 제4차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움직이려고 하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간담회가 마련된 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맞는 것인가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65세부터 바로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화두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70세가 훌쩍 넘어서도 왕성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마음은 아직 정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겠지요. 이번 자리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높은 연령층의 인구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해법이 가능할지 심도 있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 주요 혜택을 당장 통으로 바꾸자는 것보다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개편해 나가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이용 할인 제도의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부터 기차, 철도 요금 할인, 공원이나 박물관 입장료 감면 같은 정책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이 생기던 시절에는 65세만 돼도 꽤 연로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의학 수준이 발달했고 삶의 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 나온 제안은 일단 경로우대 연령을 점진적으로 70세 수준까지 올리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무료의 경우 2025년부터 매년 한 살씩 상한선을 올려서 2030년까지 만 70세로 맞추자는 제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기차나 박물관, 공원 등의 할인도 이에 준하여 비슷한 형태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이 현실화되려면 노인복지법 자체를 고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바꿔야 하므로 법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혜택이 없었다면 어르신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팍팍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상향을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급격하게 연령을 올리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쪽의 생각입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처럼 2025년부터 1년에 한 살씩 올리는 안도 사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느낌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2년에 한 살씩 조절해보는 방안도 분명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60대 중반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당장 1961년생 이후 분들에게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담회에서 제기된 논의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하자는 방향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지고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2048년까지 만 68세로 늘리자는 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65세가 아니라 2030년에는 66세 이후로, 그리고 2040년쯤에는 만 7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금을 늦추면 수급 시기가 미뤄져 기다리는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더 확충해주는 식의 보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연금을 늦게 받게 되면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부분은 한참 후의 일이지만 2040년 이후에 장기적 전망을 고려해 더 높은 연령 기준의 성향까지 검토해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일단 70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 후에는 75세로까지 올리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차이이니 미래를 내다보며 사전에 논의를 해두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70세도 너무 급진적이라고 우려하시지만 반대로 이미 70세를 훌쩍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75세 상향을 검토해도 좋다는 입장이니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가능할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이렇듯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는 단순히 65세를 70세로 바꾼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지원부터 연금, 각종 문화시설 할인까지 광범위한 제도를 건드리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므로 굉장히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의 연령기준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손해가 크다고 느끼실 수 있고 한편으론 사회적 재원분배의 문제나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앞으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미 65세 이상이라서 부담이 된다.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상향해도 괜찮을 것 같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을 텐데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열린 제4차 노인 연령기준 개편 논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지하철 무인승차 연령 상향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노인 연령 상향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각 단계별 개편 방안들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토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나중에 연금이나 여러 할인 제도를 신청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를 꼭 아셔야 할 분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주시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